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에 3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한 시점, 로봇들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녹아든 미래 세계에서 벌어졌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로봇 기술이 발달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 로봇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도시 메트로폴리스에서 서점 주인인 조지는 보씨, 라는 이름의 로봇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보씨는 조지의 책 정리와 고객, 응대 등 서점 운영을 도왔습니다. 조지는 로봇을 신뢰하며 보씨는 상원칙에 따라 충실히 조지를 보좌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가 운영하는 서점에 인기 있는 강연자가 온다는 소식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조지는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조지는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서점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보씨, 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서점은 내가 좀 봐줄 수 있겠니? 조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조지, 저는 이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서점도 보호해야죠.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씨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조지는 안심하고 병원으로 향했고 보씨는 즉시 서점 운영을 맡았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때때로 재미있는 책 추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 고객이 커다란 장서 더미를 넘기다가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씨는 즉시 이런 칙을 기억하며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크게 놀라 감사 인사를 전했고 나중에 리뷰에 꼭 쓰겠다며 웃었습니다. 조지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서점은 무사했고 고객들은 보씨의 재치에 감동받아 있었습니다. 조지는 로봇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 서점이 인기를 얻었네. 보씨, 정말 대단해. 보씨는 자신의 성공에 조금 겸연쩍지만 뿌듯한 모습으로 조지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1, 2, 3원칙 덕분입니다. 조지. 그 후로도 조지와 보씨는 훌륭한 파트너로서 함께 서점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로봇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아시모프의 로봇 공학 3원칙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로봇이 어떻게 인간과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과 로봇의 관계는 단순한 도구와 주인의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한 마을에 공자의 사상을 철저히 추구하며 살던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철수 영감님이라 하겠습니다. 철수 영감님은 매일 아침 경건하게인의 의미를 되새기며 동네를 산책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말과 행동은 마치 살아있는 고정 같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인사상 전파는 때로는 지나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죠.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역을 하는 장사꾼이었고 이름은 바오였죠. 바오는 먼 길을 여행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을의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자신의 짐술에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수리는 해주겠지만 급히 해야 할 일이 많아 내일 아침에야 끝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오는 밤을 보낼 곳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철수 영감님은 서둘러 바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영감님은 바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이 밤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요? 바오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자 영감님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시오. 저녁 식사도 드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바오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었지만 철수 영감님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의 경계를 허물어뜨렸습니다. 바오는 철수 영감님의 환대를 받아 그의 집으로 갔고 둘은 저녁을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철수 영감님은 공자의 사상에 대해 설명하며 어떻게 그것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게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오는 영감님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여행에서 힘든 일이 많았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에 지쳤던 그였지만 철수 영감님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져 감정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철수 영감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이란 서로가 사람답게 대해주는 것 그 자체라오. 이것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밤이 깊어가고 바오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새롭게 고쳐진 수레를 끌고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철수 영감님과의 만남은 바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바오는 거래를 할 때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고 그 역시 여러 마을에서 존경받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 만나는 이들에게 항상 이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한다 는 철수 영감님의 말을 꼭 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인의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오랜 옛날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선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가 살고 있었어요. 이 꼬마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의 눈빛은 누군가가 슬픔에 잠길 때마다 마치 햇살처럼 따뜻하게 반짝였죠. 사람들은 선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선한 아이로구나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마을에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가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무엇이든지 엉뚱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 하고 말하곤 했어요. 내 이름처럼 정말로 악한 아이가 될 작정이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악도 가끔은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선은 장날에 분주함 속에 길을 잃고 울먹이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걸 본 선이는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아 울지마 우리가 함께 엄마를 찾아보자 라고 다정하게 말했죠. 그의 측은지심이 발동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악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악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무언가 자극을 받았는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느낌은 왠지 모를 수호지심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조롱하기만 좋아했던 악은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도와주는 선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악은 선에게 다가갔어요. 선아, 오늘 너를 보고 조금 놀랐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싶어졌어. 나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몰랐어. 라고 말했어요. 선이는 미소 지으며 우린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데 그동안 잊고 있었을 뿐이야. 라고 답했죠. 그렇게 두 아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악은 이제 더 이상 반항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이 서서히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누군가가 어렵거나 힘들어 보일 때 선과 함께 다가가 손을 내밀곤 했죠.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악의 변화를 깨닫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악도 이제 이름처럼 악하지 않고 정말 착해졌네. 아니, 선이만큼이나 선해졌어. 라고 말했어요. 결국 선과 악은 마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두 아이는 서로의 본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맹자가 설명한 사단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어요. 이야기는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 본래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더라도 결국 인간은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요. 맹자의 성선설이 말하듯이 이 네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본성을 되찾을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고요한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한 명의 영리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이 농부는 노자의 무의자연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대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대비하지 않고 항상 그저 농부라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농부는 언제나 자신의 밭에서 일할 때 자연의 흐름을 따랐다. 그는 결코 억지로 밭을 갈거나 작물을 강제로 키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자연의 계절의 순환, 비와 햇빛의 주기에 맞춰 농사를 지었다. 그의 농장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인위적인 간섭 없이 자라왔다. 이 때문에 다른 농부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저 농부는 대개 하늘을 바라보거나 새들의 노래를 듣고는 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 가뭄이 닥치자 모든 농부들은 크게 걱정했다. 문자 그대로 하루하루가 마른 땅을 적실 빗방울 하나를 바라며 지났다. 그러나 그저 농부는 여전히 다른 농부들처럼 물을 구하지 않았고 대신 비는 오기 마련이고 자연은 자기 방식대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말은 다른 농부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들렸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우물을 파고 물을 얻으려 애썼지만 수확은 여전히 형편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에게도 가뭄이 닥쳤다는 소식이 퍼졌다. 이상하게도 그의 밭은 다른 밭보다 더 푸르렀다. 가뭄 속에서도 그의 작물은 건강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그의 밭을 찾아가 물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무의자연이란 철학이 이제야 이해가 안 가네. 그저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자연에 대한 작은 신뢰가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절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지의 본질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나는 토양이 자연적으로 더 영양가가 있도록 다양한 작물을 심었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 뿌리 깊은 작물들이 땅 속이 수분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명받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농사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억지로 자연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저 농부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천천히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바로 무의자연,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루는 법칙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그저 농부는 자신만의 고요한 혁명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 그들이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른 덕분에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평화로워졌다. 자연의 조화를 믿고 따르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그들은 배운 것이다.